여러분, 나이가 들면 친구가 꼭 필요한가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덜 필요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엥?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평생 친구가 최고라고, 친구가 재산이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셨죠? 사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삶의 깊은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님 같은 옛 현자들은 이미 알고 계셨대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왜 친구가 덜 절실해지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내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시끌벅적 어울리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왠지 모르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 바깥 세상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게 돼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하셨습니다. 관계에 너무 매달리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 두 번째 이유,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워요. 예전에는 친구들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심심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요즘은 혼자서도 밥 잘 먹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여행도 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작은 정원과 책 몇 권, 그리고 진정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했지요. 혼자 책 읽고 텃밭 가꾸고 그림 그리는 즐거움. 이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 내 안에 가장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과 함께 살잖아요. 플라톤은 생각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어색해도 점점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가끔은 거울 보고 혼잣말도 하고 일기 쓰면서 속마음도 털어놓고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죠. 굳이 억지로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정말 소중한 사람은 곁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기를 바라면서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절대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바로 배신이라는 아픔이지요. 여러분, 혹시 오랜 시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설마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은 물론이고 나의 약점이나 비밀까지도 다 털어놓곤 하죠. 10년, 20년.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니 더더욱 의심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한순간의 계기로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의 약점이나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등을 돌릴 때는 그 상처가 정말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경우는 나의 모든 비밀과 사생활을 다 털어놓은 상대에게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그 소중한 비밀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아무리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전부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 누가 나를 배신하거나 뒤통수 칠 사람인지를 어떻게 미리 알아보고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알아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수년, 심지어 10년 이상 가까이 지냈던 사람에게도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거나 심지어 배신을 당하는 일이 흔하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선 후기의 현자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을 드러내려 한다면 결점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그 결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결점을 숨기려 한다면 결점이 없더라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점이 누구의 시선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는 결점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섣불리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결점을 숨기기보다 스스로 떳떳하게 행동하며 신중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사람이며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고 나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정말 나라는 사람 자체를 아끼고 사랑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 예를 들면 돈이나 능력, 혹은 다른 어떤 이익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신과 가까이 지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당신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것이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거나 당신의 돈이나 능력이 사라진다면 언제든 당신 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당신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나를 배신할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데일 카네기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만약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불편하진 않으세요? 라고 말을 건네준다면 자연히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굳이 먼저 말을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타인에게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나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은 곁에 두기에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중과 공경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입에 발린 아첨으로만 느껴지시나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중과 공경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입에 발린 아첨으로만 느껴지시나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흔히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연장자임을 내세우거나 신분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형제를 자랑하는 등 불필요한 요소들을 내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친구는 그 사람의 미덕을 사귀는 것이지 그 외의 어떤 것도 친구 사이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어떤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스승으로 삼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도리를 기반으로 친구를 사귀며 서로를 바라보고 돕는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 할 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야말로 진정으로 소중한 친구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첨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있기에 비위를 맞춰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쓴소리도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이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쓴소리하는 사람 중에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쓴소리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를 짓누르기 위해 하는 말인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약용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현명한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지적하지 마라. 친구에게 자주 충고를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것이 좋다. 참된 친구는 서로를 돕는 존재이므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만두는 것이 옳다. 너무 자주 충고를 하면 상대방을 짜증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함께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다 같을 수는 없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며 대화해야 한다.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려면 마음과 눈빛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할 때에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충고를 하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 시도 때도 없이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고만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즉 관심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면서 조언을 건네는 것이 현명합니다. 쓴소리는 필요하지만 쓴소리를 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관심이라는 핵심 주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면 쓴소리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마음을 알아줍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훌륭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일 카네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화제로 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다른 이들로부터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다채롭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 상대에게 목적을 가진 관심이 아닌 순수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패션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 그럼 어디서 옷을 주로 사는지 물어볼까?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듯 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 궁금한 것들을 아무 의도 없이 물어보면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넌 안 좋아해? 라고 묻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그것이 상대방이 잘 모르는 주제라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청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데일 카네기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했을 뿐인데도 그는 나를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찬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꾸 내 말을 끊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토대로 앞으로 나를 배신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변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과 배신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각자 살기 위해 변하는 것을 배신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우리는 대범하게 상대를 떠나보내고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고 성장해서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행동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상대를 굳이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떠난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향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지요.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당신이라는 사람과 멀어져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변한 것인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이 사람 갑자기 변했네? 하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해서 떠나는 것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 변했어라는 말을 듣거나 말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기에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 그 사람은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했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행동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가, 이 사람은 성장했는데 나는 그대로이진 않았는가 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더불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속 시원하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굳건히 지키면서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신만의 인간관계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